네, 5월에는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연휴가 많다 보니까 4거래일씩 이어지는 날들이 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주 4일째를 체험해보는 거다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우리가 쉬어갈 때 뉴욕 증시가 잘 가면 괜히 걱정도 되고 그러는데 간밤에 뉴욕 증시가 또 올라주면서 이 훈풍을 오늘 잘 받고 있는 국내 시장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1.7% 올라가면서 2,700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872선에서 움직입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좋은데 여기서 어떤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좋을지 이분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임성우 메리츠증권 도곡지점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매주 화요일 잠금 해제 저희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와는 또 처음이기 때문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부터 머니맵 통해서 짚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상승부를 켜고 있는 섹터가 많습니다. 일단 2차 전지 쪽이 약간 종목별로 엇갈리는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섹터들은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도체 쪽에서 이제 간밤에 미증시에서 AI 반도체 중심으로 강하다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3에서 4%가량 올라가고 있고요. 리노공업도 오늘 또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외에도 디스플레이 쪽, IT 부품주 이쪽도 오늘 애플 관련한 또 기대감 속에서 같이 갑니다. 그리고 오늘 바이오 헬스케어 쪽도 괜찮아 보이고요. 지난주에 좀 눌렸었던 현대차, 기아도 오늘은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조선 섹터나 건설, 기계, 전선 쪽 이쪽도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죠. 자, 그러면 저희 개장 특징주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오늘 개장 특징주는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프로브카드. 글로벌 업계 1위인 폼팩터의 실적이 좋았습니다. 1분기도 실적 좋았는데 2분기 더 좋을 것이다. 앞으로 프로브카드의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관련된 쪽은 어떻게 좀 보면 좋을까요? 네, 이제 전 세계 프로브카드 1위 업체인 폼팩터가 좋은 실적과 좋은 가이던스를 내놓으면서 주가도 급등했는데요. 특히 컨퍼런스 콜에서 좀 의미 있는 내용들이 나왔어요. 이제 지금 우리의 좋은 실적의 기반은 낸드도 있지만 HBM 쪽으로 확장되면서 채택이 확장되면서 이제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HBM이 이제 8층, 12층, 16층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그 매 층마다 모든 다이에 프로브카드가 다 하나씩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Q의 증가, HBM용 프로브카드는 가격도 비싼데요. Q도 같이 증가하는 것을 폼팩터에서 확인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내 프로브카드 업체들 있죠. TSE, 마이크로투나노 이런 업체들 있는데요. 주가도 최근에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제 폼팩터에서 확인해줬던 HBM용 프로브카드 최근에 뉴스에서도 나왔고 제가도 한번 방송 때 말씀드렸었는데 SK 하이닉스 향으로 HBM용 프로브카드 퀄 승인을 받은 업체들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이제 마이크로투나노하고 솔브레인 SLD 이 회사들이 하이닉스 향 HBM용 프로브카드 승인을 받았고요. 그리고 TSE는 범용 디램용 프로브카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좋은데 지금 이제 주가들 많이 오르고 있고요. 오늘도 이제 괜찮은 상황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TSE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매도 의견을 좀 말씀드리는 바가 있습니다만 이제 범용 디램 카드 쪽이어서 약간은 조금은 아쉬워요. 그래서 그렇긴 한데 이제 제가 늘 많이 강조드리고 있는 종목이 샘CNS인데요. 샘CNS는 이 여러 프로브카드 회사들이 모두 세라믹 STF, 프로브카드의 핵심 부품인 세라믹 STF를 공급하는 업체죠. 미국의 폼팩터에도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프로브카드 회사들이 다양하게 이 세라믹 STF가 특히 또 HBM용으로 들어가고 있는 회사라서 이 샘CNS를 계속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 주가가 약간 부진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전환사채 이제 전환 공시가 나왔고, 또 1분기 실적이 약간 신공장 감가상각비 때문에 조금은 부진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잠재적인 포텐셜이 굉장히 큰 회사이기 때문에 계속 좀 주의를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프로브카드 관련주들 오늘도 국내 시장에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샘CNS 3월 말에 저희 시간에 말씀해 주셨던 종목입니다.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잠금 해제 종목들 하나씩 풀어볼 텐데요. 오늘의 특집이라고 해야 될까요? 애플이 온다로 이제 주제를 좀 정해 주셨어요. 그중에서도 LG 이노텍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드디어 애플이 새로운 제품을 공개합니다. 바로 애플의 AI 쪽의 혁신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새로운 아이패드에는 AI 칩이 처음으로 또 탑재가 된다고 하죠. 네.
이제 오늘부터 애플의 AI를 우리가 세상이 확인할 수 있는 이제 네. 타이밍이 된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은 아이패드 프로가 이제 공개가 되겠죠. 오늘 한국 시간으로 밤 11시에 이제 공개가 되고 M4 칩이 탑재된다고 합니다. M4 칩에는 이제 AI 기능을 강화한 NPU가 탑재돼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이제 애플이 처음으로 AI 쪽으로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뭔가 이제 강화한 제품이 처음 우리가 이제 접하게 되는 계기가 돼서 이제 애플이 그동안 AI에서 좀 뒤처져 있는 느낌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애플의 AI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이제 관심을 두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애플향 벤더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업체들이 LG 이노텍 그리고 이제 뒤이어 말씀드릴 BH 같은 회사들이라서 이 회사들을 이제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이패드 프로 이후에 다음 행사가 사실 더 중요하죠. 6월 12일부터 열리는 WWDC 네. 개발자 회의에서 이제 총체적인 앞으로 우리의 애플의 이제 AI 생태계 전략에 대해서 공개가 될 예정이라서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사실 애플은 그동안 좀 AI에서 후발주자인 것 같았지만 사실 나름 빌드업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 그림에도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빅테크 중에서 작년 기준으로 AI 관련된 회사 M&A를 가장 많이 한 회사가 애플이었고요. 그리고 AI 관련된 자체적인 논문들을 또 수십 편을 계속 발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은 이제 애플이 AI에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 조금 유추할 수가 있는데요.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일단 애플은 온디바이스 AI의 최강자죠. 그러니까 전체 모바일 생태계를 장악하고 있는 가장 큰 빅테크이기 때문에 온디바이스 AI의 굉장히 완성도를 높인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애플의 또 강점이 동영상이나 이 이미지 쪽이 원래부터 그 강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미지 해석이나 동영상 인지 이런 부분에서 있어서 굉장히 그 AI 기능을 강화한 이런 부분들 논문이 많이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LG 이노텍이 우리나라에서 애플 최대 벤더이기 때문에 일단 이노텍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LG 이노텍이 4월쯤에 신저가를 기록할 정도로 정말 주가가 많이 눌려 있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또 애플 관련한 기대가 실적 괜찮아질 거다라는 이슈 나오면서 거의 10거래 연속으로 일단은 양봉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목할 만한 포인트 첫 번째로 짚어봤고요. 자, 두 번째는 가을쯤에 이제 아이폰 16이 나온다고 하죠. 저도 이거 14 프로를 쓰고 있는데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고요. 교체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죠? 네. 최근에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좀 늘어났죠. 3년에서 4년 정도 이제 교체하시는데 이 그림에서 보시면 딱 나타나요. 이제 아이폰 11, 13, 그러니까 회색 선과 회색 점선, 요게 수요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그 이후에 나온 아이폰 14와 15는 이제 주황색 선과 주황색 점선인데요. 둘 다 그 전 두 모델 대비해서 부진한 판매량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한 3, 4년 전에 출시됐던 아이폰 12, 13 대비 지금 3, 4년이 지난 상황에서 교체 주기가 마침 도래한 상황에서 이제 애플에 처음으로 AI가 입혀진 아이폰이 출시가 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교체 주기가 같이 자극이 되는 그래서 하반기 아이폰의 판매량에 있어서 굉장히 기대를 해볼 만한 지금 시점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하반기에 이렇게 또 기대할 만한 모멘텀이 있습니다. 아이패드뿐만 아니라 아이폰 16까지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이제는 저희가 주가에 대해서 좀 밸류에이션 판단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동안 너무 많이 눌려 있었는데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제는 좀 추세가 전환이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보시는 것처럼 LG 이노텍의 밸류에이션이 이제 거의 PBR 기준으로 하단도 뚫고 내려가 있던 상황이고 최근에 약간의 상승에 이어서 조금은 고개를 들었는데요. 이제 이 회사는 ROE가 여전히 10% 이상을 내는 회사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PBR이 1배 이하로 빠졌었고 최근에 이제 올라오면서 좀 1배 근처 와 있는데 여전히 역사적인 밸류에이션 하단도 그 이하로도 내려가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이 부활을 할 타이밍이 왔고 애플의 AI 적용으로 인해서 이제 애플의 생태계가 다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 밸류에이션 다시 정상화를 기대를 해봐도 되고요. 특히 LG 이노텍은 이번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었죠. 잘 나왔었던 이유가 이제 애플 아이폰 15 프로와 프로 맥스 비중이 굉장히 믹스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노텍 입장에서는 ASP가 단가가 높은 이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율도 좋았고요. 그래서
지금 증권가에서는 이노텍의 실적 추정치를 굉장히 높이 지금 상향 조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최근에 좀 올랐어도 밸류에이션은 그렇게 많이 안 올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지금부터 다시 처음부터 보셔도 그렇게 부담 없는 주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처음부터 다시 봐도 부담이 없는 상황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목표 주가 어느 정도로 바라보세요? 네, 저는 이제 목표 주가 32만 원 그리고 손절가 18만 5천 원 말씀드리는데 32만 원이면 이제 과거에 최고 기록했던 PBR 수준도 아니고요. 그냥 한 중단 정도 수준까지 회복만 해도 지금부터 30만 원을 넘는 수준까지는 무난히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선 지금 상황에서 넘어서야 하는 것은 30만 원 선인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는 32만 원, 손절가는 18만 5천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앞서 잠깐 언질 또 해주셨어요. BH입니다. 마찬가지로 애플 쪽에 이제 수혜주로 볼 수가 있겠는데 OLED 디스플레이 이쪽도 상당히 낙폭이 과대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좀 분위기 괜찮아 보입니다. 뭐 BOE 향으로 해서 선익 시스템 아바코 이런 종목 많이 올라갔고 아이패드 OLED 쪽에 대한 기대감도 있거든요. 네. 이제 BH도 앞서 이노텍에서 말씀드린 애플의 AI라든지 교체 주기 이런 부분 같은 투자 포인트고요. 그거에 더해서 이제 BH가 갖고 있는 부분은 이제 BH의 주력 아이템은 그거죠. OLED 향 이제 기판 RF PCB니까 이제 OLED 쪽이라도 추가적인 포인트가 있는 건데요.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아이패드 프로가 OLED를 처음으로 채택이 돼서 네. 출시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패드 프로만 OLED가 적용이 되는 거고요. 네. 이제 그래서 사실 올해는 물량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폰 때도 마찬가지로 일단 그 상위 모델부터 OLED가 적용이 되고 점차적으로 일반 모델까지 이렇게 확장이 됐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이패드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프로 모델이 적용이 되고 내년에는 아이패드 에어 그 다음에는 또 맥북, 노트북까지 OLED로 확장이 될 이 플랜이 있기 때문에 올해 이후 내년, 내후년 계속 이 OLED의 적용 저는 확대된다.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근데 이 BH는 삼성 디스플레이 통해서 애플 향으로 이제 공급하는 OLED 기판 비중이 굉장히 높은 회사인데 일단 아직은 생산성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좀 아이패드가 이번에 출시되지만 초기 물량은 아직 못한 것 같고 하지만 파악하기로는 6월부터 생산이 다시 재개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이플의 OLED용 쪽으로도 이제 포인트를 계속 잡으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처음으로 아이패드에 들어간다, 프로에 들어간다라는 부분인데 앞으로 나오는 제품들은 다 적용이 될 것으로 확대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향으로 해서 BH 체크해 볼 수 있겠다 말씀해 주셨고요. 이외에도 다른 모멘텀 하나 더 있거든요. 무선 충전 사업 쪽이에요. 네. 이 회사가 2022년 8월에 LG전자로부터 이 무선 충전, 차량용 무선 충전 사업부를 인수를 했습니다. 네. 한 1,400억 원 정도 인수했고요. 이 LG전자의 기존 무선 충전 사업부는 세계 1위 사업부였습니다.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전 세계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을 대부분 이제 고객사로 두고 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부인데 이 회사를 인수 완료하고 나서 2023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BH의 이제 실적이 이제 인식되기 시작했고 이번 1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굉장히 좋은 이 사업부가 굉장히 그 전체 실적을 좀 견인할 정도로 좋은 부분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BH EVS라는 이제 자회사인데요. 이제 BH가 최대 주주로 있어서 이제 연결 실적으로 이제 인식이 되는데 수익성이 거의 높은 한 자릿수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1분기까지는 이 BH도 실적이 좋지 않았거든요. 기존의 이 OLED 기판 쪽은 실적이 좋지 않았는데 이쪽 EVS 무선 충전 사업부의 실적이 견인을 해주면서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이 컨센서스에 충족하는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 사업부가 실적 이 매출을 차지하는 비중이 1분기에만 이제 900억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연간으로는 3천억대 중반, 4천억 정도까지 볼 수 있다고 보면은 전체적으로 매출 비중이 20% 그리고 영업이익 비중은 30% 이상으로 굉장히 핵심 사업부가 될 수 있는 지금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쪽 본업인 OLED 쪽 기판 쪽도 이제 회복 국면에 전입하면서 새롭게 들어온 신사업부도 이제 굉장히 좋은 위치로 올라가는 이런 양쪽의 좋은 투자 포인트를 갖고 있는 이런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애플 아이패드 관련한 모멘텀뿐만 아니라 전장 관련해서도 비수기에 대한 우려를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려를 우리가 기대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주가도 그거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느 정도까지 더 갈 수 있을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 날 17% 오르면서 굉장히 이제 처음 급등을 했었는데요. 이 기준으로도 앞에 이노텍과 마찬가지로 이 회사가 밸류에이션 최하단을 뚫고 내려가 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17%가 올랐어도 이제 PBR이 1배가 안 되거든요. 그 제가 자꾸 PBR을 말씀드리는 거는 네. 퍼 기준으로는 사실 우리나라의 이제 전기전자 쪽 회사들이 작년에 실적이 굉장히 다 안 좋았고 올해는 여기서 회복되는 첫 해이기 때문에 퍼는 좀 왜곡돼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PBR로 좀 보시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PBR 기준으로 지금 0.9배입니다. 이렇게 올랐어도.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회사의 PBR 하단이 1.3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하단까지도 여전히 룸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이노텍과 마찬가지로 이 주가가 약간 올라있는 상황이지만 여기서 주식을 매수하시기에도 밸류에이션 상에 큰 부담이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애플이 부활하고 올레드 쪽도 신규 적용처 확대 그리고 신사업인 무선 충전 사업부가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 굉장히 이제는 투자 포인트가 모두 다 갖춰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BH를 좋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좀 왜곡되지 않은 부분에서 체크해 보다 보니까 PBR 관점에서 얘기를 주셨고요. 역사적인 최저점에 있는 만큼 목표 주가는 31,000원, 손절가는 16,5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애플이 온다 관련해서 저희 LG 이노텍과 BH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임성우 메리츠증권 도곡지점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